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비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사진, SNS에 업로드되는 프로필 사진, 병원에서 촬영되는 의료 영상, 자율주행차의 카메라 센서 등 이 모든 것이 AI가 학습하는 영상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는 이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영상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데이터의 구성 요소인 픽셀, 해상도, 채널 등에 대해 알아보고 영상 데이터를 수치 데이터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성형 AI를 배우기 앞서서 영상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실 컴퓨터는 이러한 빛 정보를,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각적인 정보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뭔가 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숫자로 결국엔 다 입력을 받게 됩니다. 숫자 정보로 입력을 받아서 그 숫자 정보를 활용을 하여서 뭐 AI 모델이 만들어진다던가 다양한 영상 처리 알고리즘들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번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해서 뭐 하드웨어적인 장비들, 뭐 센서 장비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간은 아니고 이제 데이터 수준에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정보들이 어떻게 숫자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물체를 관측을 할 때는 이 그림이 보이시는 대로 빛 소스가 있죠. 에너지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밖에서 본다면 태양빛이 될 수도 있고 실내에서는 뭐 조명빛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조명 정보가 조명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 물체,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이 물체에 빛이 쏘아질 거고 반사되는 빛의 정보를 사람이 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눈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빨강색이구나, 이거는 초록색이구나, 뭐 이건 검정색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적인 정보죠. 그런데 이제 영상 데이터는 이런 시각적인 정보를 센서를 가지고서 받아들입니다. 이 그림상에서는 지금 이미징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센서가 되겠죠. 스마트폰의 센서 같은 것들이 되면 이런 정보들이 이 디지털화된 칩에 이 이미지 플레인이라 되어 있는 센서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저장을 할 때 뭐 실제 관측된 물체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곡면 형태일 건데 이 저장을 할 때는 우리가 이진화를 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런 이진화된 정확하게는 이제 이산화된 공간에다가 정보들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제일 오른편에 있는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산화된 이런 공간의 한 개 한 개 단위를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픽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 관측된 정보는 이런 곡면형의 이런 부드러운 물체일지라도 정보가 저장이 되는 공간은 이런 이산화된 공간에 저장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격자 형태로 특정 형태 하나를 똑 떼보면 모두 값이 동일합니다. 이 네모 안에서는 모두 값이 동일하게 존재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상 데이터들, 특히 해상도 떨어지는 이런 데이터들을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런 격자 무늬가 선명하게 관측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네모 형태가 선명하게 관측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디지털화된 영상 정보들이 픽셀 단위로 실제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양자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산화된 픽셀 공간에다가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고 있는 세상을 저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물체는 이런 뭔가 부드러운 형태로 관측이 될 거예요. 그러나 디지털화된 정보로 저장을 하려면 픽셀화된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앞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배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배열. 일종의 매트릭스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로의 크기가 뭐 매트릭스 개념에서는 열이잖아요. 열이 되는 거고 이 이미지로 들어오면 이제 넓이란 표현을 씁니다. 넓이가 되는 거고요. 세로가 이제 행이죠. 행. 매트릭스에서는 이미지의 개념에서는 높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매트릭스의 한 개 한 개 셀들이 픽셀이 되는 거죠. 매트릭스에서는 뭐 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영상 데이터에서는 픽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 픽셀을 들여다보면 뭔가 숫자 값이 적혀 있겠죠. 숫자 값이 쭉 적혀 있게 되고 그 숫자 값들로 인해서 데이터가 표현이 되는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앞에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영상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격자 무늬가 관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격자 무늬가 왜 나는 데이터를 확대를 하면 이런 원래의 영상의 구조가 유지가 되지 않고 격자 무늬로 변환이 되는 걸까? 그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하나하나의 매트릭스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들은 이런 크게 보면 매트릭스, 배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정도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배열 안에도 보면 뭔가 밝은 색깔이 있고 검은 색깔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흑백 영상의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은색일수록 뭔가 0에 가까운 숫자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밝은 색일수록 255에 가까운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 왜 255냐 하면 일반적으로 영상 데이터는 8비트로 저장이 돼요. 8비트. 그래서 2의 8승이 256이잖아요. 그래서 0부터 255까지 해서 총 256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그중에 가장 밝은 영역이 255가 되는 거고요. 가장 어두운 영역이 0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 이제 255는 아닐 거고 회색에 가까우니까 뭔가 한 255에 가까운 이런 숫자가 될 거라 보시면 되고 요 어두운 영역도 정확하게 0은 아니겠죠. 완벽한 검은색이 되어야만 0인 거고요. 뭔가 0에 가까운 이런 숫자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점은 영상 데이터라는 거는 큰 의미에서 매트릭스의 형태를 띠고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제가 쭉 말로 설명드렸던 거를 슬라이드로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빛의 2차원 배열이다. 2차원 배열이다라는 게 매트릭스란 거죠. 매트릭스. 여기 밑에도 적혀 있네요. 네, 매트릭스. 그리고 매트릭스의 각 포인트들, 각 셀들이 결국에는 픽셀을 의미하게 된다. 픽셀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픽셀이 해상도가 많다는 게 일반적으로 픽셀이 많다는 거고, 이 픽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영상 데이터를 매트릭스로 보았을 때 이 매트릭스의 한 개 한 개 포인트들, 한 개 한 개 셀들을 픽셀로 의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픽셀들은 2차원 좌표를 가지고 있겠죠. 이 2차원 좌표는 매트릭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니까 매트릭스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몇 번째 행과 몇 번째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냐, 몇 번째 행과 몇 번째 열에 위치하는 픽셀이냐가 이 2차원 좌표가 되는 거죠. 이 인덱스, 행과 열에 대한 인덱스가 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밝기를 의미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255에 가까울수록 밝은 영상을 의미하고요. 밝은 부분이죠, 영상에. 0에 가까울수록 어두운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네. 영상 데이터를 조금 더 행렬 형태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로축에 해당하는 게 열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세로축에 해당하는 걸 행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매트릭스 데이터라는 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하나 정도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해상도란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 영상의 품질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해상도가 이 열의 개수, 영상을 매트릭스로 보자면 열의 개수가 그리고 행의 개수죠. 여기 열의 개수를 뭔가 W, 행의 개수를 H라고 한다면 이 열과 행의 개수가 바로 해상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형태의 물체를 뭔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해상도가 2x2밖에 안 돼요. 뭔가 이게 2x2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뭔가 여기에 꽉 찬 값들이 표현이 되면서 되게 러프한 형태의 물체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해상도가 높다는 거는 행과 열의 개수가 많다는 거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해상도가 높다는 게 단순히 이미지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조밀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네모의 사이즈를 다르게 그려버려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네모의 사이즈를 동일하게 그린다면 행과 열의 개수가 다른 거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픽셀 공간이 나눠지겠죠. 조금 더 고해상도가 되면 이 물체에 뭔가 가까운 형태의 이 픽셀 값을 표현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러면 훨씬 조밀한 형태의 원래 저희가 관측하고 있는 물체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해상도가 더 높으면 더 조밀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상도라는 개념이 영상 데이터를 매트릭스로 접근하였을 때 행과 열의 개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전해 듣고 있던 이 해상도라는 개념이다. 이것도 같이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샘플링 혹은 뭐 양자화 이런 표현을 썼죠.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이산화된 공간에 저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과정이라고 하면 변화하는 빛의 신호 중에서 공간적으로 이산화된 픽셀이 있죠. 여기서 이산화됐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 이 격자로 해가지고 구간이 나눠지는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격자점에 해당하는 이 값을 선택적으로 가지고 오는 이 과정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 더 예시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만약에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 이 왼쪽 위에 그림 보세요.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신호 정보를 한번 저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밝은 영역일수록 255, 근데 여기서 뭐 정확하게 255라기보다는 뭔가 높은 값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높은 값. 그래서 뭐 RGB 영상 이런 거 좀 관심 있는 분들, RGB 값, 뭔가 색깔과 관련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디지털화된 색깔 데이터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익숙하게 아실 거예요. 사실 RGB 값으로 이거 나중에 이제 컬러 이미지 때 말씀드릴 건데 255에 RGB 값을 입력하면 순수 흰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인텐시티 값이 실제로 높을수록 밝은 값, 어두울수록 뭐 이런 가장자리가 좀 어두워 보이죠. 어두울수록 0에 가까운 값 혹은 뭐 낮은 값이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다시 지워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왼쪽 사진에서 A에서 B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 신호값을 찍어보면 지금 A 요쪽 A 시작점부터 여기까지가 순수 흰색이죠. 상당히 높은 값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럼 신호 자체도 이렇게 여기 위로 갈수록 높은 값을 의미하는 거고 밑으로 갈수록 낮은 값을 의미한다 해볼게요. 지금 0에서 255 예시를 드리고 있으니까 위로 갈수록 255고 밑으로 갈수록 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이 물체에 닿는 구간까지는 최고 거의 255에 가까운 값이 쭉 신호에 기록이 될 거고요. 이쪽 부분이 살짝 어두워 보이죠? 살짝 어두워 보이죠? 이쪽 어두운 부분은 뭔가 낮은 값, 0에 가까운 값들이 쭉 찍힐 겁니다. 이 부분에 해당할 거고 중심으로 올수록 살짝 다시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심으로 갈수록 다시 높은 값. 물론 뭐 이제 순수 흰색보다는 살짝 회색에 가깝죠. 뭔가 중간 수치. 최고로 밝은 값과 어두운 값의 중간 수치 정도가 찍힐 거고요. 또 오른쪽 가장자리로 갈수록 다시 어두워져 보입니다. 이쪽 구간에 해당하겠죠. 살짝 어두운 값이 나오고 자, 많이 가려졌으니까 다시 이 물체 표면부터 B 지점, 이 신호의 끝 지점까지 갈 때는 순수 또 흰색인 거를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 흰색으로 거의 255에 가까운 값들이 쭉 찍히게 된다. 이게 이제 정말 퓨어한, 로우한 신호 데이터라는 거죠. 로우한 신호 데이터를 A에서 B로 쭉 1차적인 선을 그어서 표현을 해보면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표현이 되게 될 건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산화된 픽셀 공간에다가 신호 정보를 저장을 할 겁니다. 이런 모든 연속적인 공간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센서 데이터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 픽셀 공간에 대해서 이산화된 공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온다. 이걸 이제 양자화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픽셀 공간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 네모 박스로 되어 있어요. 이 네모 박스에 있는 네모 박스를 쭉 찍어보는 거죠. 내가 픽셀을 뭐 지금 여긴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하나, 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한 2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로축을 기준으로 뭔가 25개의 픽셀이 있는 거고 각각 이 픽셀에 들어갈 값을 왼쪽부터 찍어 본다는 거예요. 왼쪽부터 쭉 찍어 보면서 첫 번째 픽셀의 값, 두 번째 픽셀의 값, 세 번째 픽셀의 값을 쭉쭉 찍어서 전체 연속적인 신호 정보를 다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아래처럼 이산화된 위치에 있던 값들만 이렇게 격자화된 공간에다가 채워주더라. 요게 샘플링, 영상 데이터의 샘플링 혹은 양자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영상이라는 거는 빛의 2차원 배열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2차원 배열, 매트릭스 같은 표현이에요. 2차원 배열, 매트릭스라는 거를 저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픽셀의 값은 빛의 양을 의미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픽셀 내에 특정 값이 크다는 것은 빛의 양이 많다는 것, 빛의 양이 많다는 것은 즉 밝은 영상, 밝은 부분.
픽셀 내의 값이 적다는 것은 뭔가 작은 값,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는 것은 어두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검은색에 가까운 부분. 요거를 저희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시와 뭔가 그림들로 계속 설명을 쭉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픽셀의 값은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앞에 제가 사실 이미 스포일러를 해버렸죠. 전 슬라이드에서. 0에서 255 사이에 이런 값을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게 이제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최소값은 0입니다. 음수를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음수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없고, 그래서 해당 영역엔 이제 빛이 없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빛이 없다는 건 완전한 검은색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제 픽셀 값이 최대일 경우는 빛의 양이 이제 센서가 수용 가능한 최대치에 도달을 했다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255, 아까 제가 예시 기준으로는 255에 가까워졌다는 거고, 센서가 수용 가능한 최대치라는 게 이제 순수 흰색이라는 거죠. 순수 흰색. 물론 순수 흰색보다도 더 밝을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밝은 값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센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에서는 그 부분은 영상화 데이터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냥 순수 흰색으로 관측이 된다는 거죠. 뭔가 빛의 양을 저장하다, 지금 제가 말을 좀 모호하게 했는데, 빛의 양을 저장하다 보면 뭔가 엄청나게 밝은 값, 사람의 뭔가 능력을 뛰어넘을 정도, 이 센서의 능력을 뛰어넘을 정도의 밝은 값이 존재는 할 수 있지만, 이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모두 그냥 순수한 흰색으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일 경우, 255일 경우에는 최대치에 도달했다는 의미예요. 이제 순수 흰색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이런 영상들은 왼쪽처럼 이렇게 관측이 되게 되겠죠. 쭉 보면 이런 밝은 부분들은 이제 0에 가까울 거란 걸 알고 있고, 이런 어두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밝은 부분들은 255에 혹은 최대치에 가까울 거라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영상의 어두운 부분들은 0에 가까운 숫자가 존재할 거라는 걸 이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측했던 흑백 영상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관측이 되는데, 쭉 당겨서 확대를 해보면, 쭉 당겨서 줌인을 해보면 결국엔 다 격자 무늬로 존재를 할 것이다. 이 격자 무늬로 존재를 하는 이유가 바로 매트릭스 영상이라는 건 큰 의미의 매트릭스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영상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흑백 영상은 현대에는 그렇게 익숙하진 않죠. 흑백 영상은 많이 쓰지 않고 있고 대부분 컬러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컬러 영상 데이터가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냐. 지금 앞에 설명 들은 대로면 뭔가 매트릭스고 0에 가까울수록 검정색, 255에 가까울수록 흰색인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럼 흰색 아니면 검은색, 혹은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 뭔가 회색 혹은 뭐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수치들밖에, 그 사이에 있는 색깔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 컬러 영상 데이터는 유사합니다. 똑같이 매트릭스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은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파장대에 대해서 쭉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노미터, 이 파장의 길이별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이 범주가 쭉 정해져 있는 거고, 뭐 UV 데이터라든지 혹은 뭐 레이더 센서 이런 것들은, 혹은 뭐 마이크로웨이브, 엑스레이 이런 거 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사람이 인식을 못하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파장대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시각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파장대는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장대의 특징이 이제 뭐 보라색부터 파랑색, 초록색, 쭉 빨강색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색깔을 받아들일 때 있어서 뭐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들을 위주로, 지금 경계가 약간 그런 식으로 지어져 있죠. 뭔가 파란 빛깔, 초록 빛깔, 빨간 빛깔을 위주로 좀 경계가 지어져 있거든요. 요 색깔들을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색깔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더라. 요런 뭐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생물학 전공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빛의 파장대에서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는 세 가지의 파장대가 빨강색, 초록색, 그리고 파랑색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RGB. RGB 센서, RGB 데이터라고 하면 일반적인 색깔, 컬러 영상 데이터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RGB가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에 해당하는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인간의 눈이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망막의 RGB,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유형의 원추세포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추세포란 게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해당 세 가지 색깔로 컬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더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컬러 영상 데이터도 이 세 가지 색깔의 조합으로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세 가지 색깔의 조합으로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뭐 빛의 삼원색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빛의 삼원색이 이제 RGB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면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진다고 했는데 요거를 뭔가 정규화하면 0에서 1의 값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빛의 파장을. 그래서 빨강색의 빛의 파장이 가장 크면 뭐 0에서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빨간색이 전혀 없다. 지금 내가 관측한 데이터에 빨간색이 전혀 없다면 0인 거고 빨강색에 해당하는 뭔가 빛이 가장 많다라고 하면 1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질 수 있을 거고 파랑색도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정 내가 관측한 색상이 순수 빨강색에 해당을 한다 해볼게요. 이쪽 왼쪽 그림에 순수 빨강색에 해당을 한다 하면 R에 해당하는 값은 1이 될 거고 G와 B에 해당하는 값은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 초록색에 해당을 한다고 하면 0, 1, 0에 해당을 할 거고요. 반대로 순수 파랑색에 해당을 한다 하면 R과 G의 값은 0, 블루의 값만 1에 해당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RGB의 숫자를 가지고서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의 예시지만 뭐 노란색도 표현할 수 있겠죠. 빨강색과 초록색은 1, 파랑색만 0이면 노란색이 되는 걸 거예요. 이쪽에 해당하죠. 이쪽에 빨강색과 초록색. 그리고 이런 마젠타 색상이라고 하죠. 살짝 보랏빛깔. 이쪽은 빨간색과 파랑색만 1, 초록색이 0이면 될 거고요. 이쪽 이 약간 하늘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빨강색은 0, 파랑색과 초록색만 1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 예시에서 뭐 한 8개 정도, 뭐 화이트랑 블랙은 원래 알고, 뭐 화이트랑 블랙도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세 가지 값이 모두 1, 최대값에 도달해 있으면 흰색이 될 거고요. 검정색은 세 가지 값이 모두 0에 도달해 있으면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레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레이는? 한번 좀 살짝 이제 영상 데이터에 대해 이해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건데 그레이는 다 0.5에 해당해요. 다 0.5. 전부 다 RGB 값이 다 0.5에 해당하면 그레이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쭉 지금 설명드린 예시가 색상을 지금 8개 그리고 뭐 회색까지 해서 9개의 색깔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이 9개의 영상 정보, 이 9개의 색깔 정보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 RGB 값으로. 지금 이 회색을 예측하는 거에서 한번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0에서 1 사이에 뭔가 실수 값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 공간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는 실수가 몇 가지 있냐 하면 무수히 많은 색상이 있죠. 무수히 많은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값들을 다양하게 조합을 하면 요 공간, 이 정사각형 공간이죠. 정사각형 공간에 해당하는 다양한 색상에 대해서 전부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8개의 색상뿐만이 아니고 뭔가 뭐 예를 들어 나는 빨강색과 노란색이 적절하게 혼합된, 제가 색을 잘 모르는데 이제 빨간색과 노란색, 색은 아니죠. 이제 정확하게 빛이죠. 빨간 빛깔과 노란 빛깔이 적절하게 혼합이 됐는데 뭔가 조금 더 빨강색에 가까운 영상을 얻고 싶다, 색상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빨강색에 대한 수치는 좀 높게 관측이 되고 초록색은 조금 낮게 뭐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여기 안에 무수히 존재하는 다양한 색상들에 대해서 전부 다 RGB 세 가지 빛의 조합, 세 가지 숫자 값의 조합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공간을, 이 정사각형을 하나의 공간으로 본다면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 이 3차원 공간 안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색상에 대해서 RGB 값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영상 데이터, 컬러 데이터라는 거는 R 채널, G 채널, B 채널의
강도를 가지고서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컬러 센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앞에 제가 흑백 센서를 가지고서 양자화해서 어떻게 되면 이산화된 공간에 디지털화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이제 컬러 센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컬러 센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RGB에 해당하는 빛을 센서들이 이제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자연 세상에, 저희가 관측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센서는 실제로 그러면 R 채널 센서 따로, G 채널 센서 따로, B 채널 센서 따로 있냐라고 하면 이렇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진 않고 한 가지의 센서에 이 픽셀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들이 촘촘하게 번갈아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서 배치되어 있는 각각 위치의 센서들이 적색, 녹색, 파란색 빛의 강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메모리로 전송을 하여서 디지털화된 영상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말로만 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을 통해서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센서가 오른쪽 위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하나의 파장대. 그리고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이렇게 촘촘하게 번갈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센서 따로, 초록색 센서 따로, 파란색 센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각각의 빛의 정보, 특정 픽셀에 해당하는 빛의 정보를 인식하는 부분들이 촘촘하게 번갈아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갈아 배치되어 있는 거를 쪼개서 보면 왼쪽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실제로 빨간색에 해당하는 이 센서 부분은 빛의 세 가지 색깔이 입력이 됐을 때 빨간색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저장을 해요. 빨간색의 세기가 얼마나 되냐에 대한 정보만 저장을 하고요. 초록색 센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록색 빛의 세기, 초록색 화장대의 세기가 얼마나 강한지만 저장을 하고, 파란색 부분은 파란색 파장, 이쪽이죠. 이제 파란색 파장만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저장을 하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 픽셀에는 초록색 값만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듣기로는 R 값, G 값, B 값, 이 특정 픽셀 위치에 세 가지 숫자 값이 있어야지만 색상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위치는 파란색과 빨간색 정보는 없고 초록색밖에 없는데, 그럼 초록색 정보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디지털화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촘촘하게 센서 배리어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이거를 구분해서 지어본다면 이렇게 초록색은 이쪽 이게 간헐적인 영역에 대해서 초록색 정보, 파란색 정보, 빨간색 정보들이 저장이 쭉 다 됐겠죠. 저장이 됐으면 비어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빨간색을 예시로 드리면 이쪽이 다 비어있죠.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게 빨간색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이쪽 위치는 뭐 파란색 혹은 초록색 정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까이에 있는 인접한 값으로 채워줍니다. 이것도 이제 뭐 인터폴레이션 이런 알고리즘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다루진 않을 거고, 쉽게 생각해서 이쪽에는 빨간색 정보가 없는데요. 가까이에 있는 이 빨간색 값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빨간색 값으로 채워준다. 이렇게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빨간색 정보가 없는데요. 가까이에 있는 값으로 채워준다. 이렇게 쭉 다 채워지면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빨간색 정보를 모두 이 오른쪽 그림처럼 모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폴레이트 되어 있다 했죠. 한국어로는 이제 보관법 이렇게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인터폴레이션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그린 채널 값, 블루 채널 값, 레드 채널 값을 채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특정 픽셀에 대해서 뭔가 컬러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R 채널에 대한 정보, G 채널에 대한 정보, 그리고 B 채널에 대한 정보를 모두 얻으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컬러 이미지, 저희가 앞에 배웠던 거 2차원 배열로서 영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2차원 배열로서. 이렇게 2차원 배열. 그리고 2차원 배열은 매트릭스죠. 그런데 지금 색상,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2차원 배열이 아닙니다. 이러한 2차원 배열 데이터가 3개 있어야 되죠. 3개 있어야 됩니다. 3개. 뭐 이쪽에 선은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R에 해당하는, 레드에 해당하는 파장을 저장하고 있는 매트릭스, 그린에 해당하는 파장을 저장하고 있는 매트릭스, 블루에 해당하는 파장을 저장하고 있는 매트릭스 3개가 필요합니다. 2차원 데이터가 3개 필요하다. 요 말인즉 3차원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3차원 데이터. 그래서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3차원인 거는 아니에요. 3차원인 거 아닙니다. 2차원 데이터,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있던 2차원 데이터라고 하면 H 곱하기 W의 뭔가 매트릭스였는데 이런 것들이 3개가 있다.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 해서 3차원 데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3차원 데이터는 우리가 흔히 텐서라고 부르거든요. 1차원은 벡터, 1차원의 뭔가 숫자의 집합은 벡터, 2차원의 숫자의 집합은 매트릭스, 그리고 3차원의 숫자의 집합은 텐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차원 데이터인 텐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컬러 이미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은연중에 계속 채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채널이라는 표현이 만약에 내가 R 채널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R 채널에 해당하는 매트릭스를 의미하는 거고, G 채널을 표현하면 이 G 값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B 채널 값이라고 하면 이 B에 해당하는 매트릭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러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매트릭스가 3개 있는 꼴, 그래서 H by W, 여기 H가 이제 로우의 개수죠.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 그리고 채널의 개수에 해당하는 3개의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3차원 텐서 구조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앞서 저희가 봤던 흑백 영상을 컬러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에 가까운 값을 쪽 떼서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의 값을 찍어보면 뭔가 레드 채널이랑 그린 채널은 0에 가까운 숫자가 있을 거고, 블루 채널은 1에 가까운 숫자가 찍힐 거고요. 이런 빨간 영역에 되어 있는 값을, 빨간 영역에 있는 값을 똑 떼보면 레드 채널은 1, 그린 채널, 블루 채널은 0에 가까운 뭐 이런 값이 존재할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흑백 영상 예시에서는 전체적인 영상 데이터가 2차원이기 때문에 특정 위치에 특정 픽셀의 값을 잘라보면 스칼라가 나오는 거죠. 특정 숫자가 0에서 255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0에서 1 정교화됐다 가정을 하고요. 0에서 1 사이에 뭔가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컬러 영상 데이터는 3차원 데이터입니다. 3차원 데이터. 그래서 특성 픽셀의 값을 잘라보시면 이런 형태의 3가지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가 관측이 될 겁니다. 벡터. 하나의 색깔, 하나의 특정 픽셀에 있는 값을 내가 찍어본다라고 하면 이런 벡터화된 3가지의 RGB 값이 관측이 된다. 영상 데이터를 좀 다뤄보신 분들은 사실 상당히 익숙하신 개념이에요. 내가 이쪽에 있는 값이 뭐 스포이드 같은 거, 뭐 하다못해 그림판을 들어가셔서 스포이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이쪽 위치에 있는 색상을 찍어보면 숫자 값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3가지 값이 같이 나오거든요. R값, G값, B값. 그것이 이제 RGB 데이터, 3가지의 숫자로서 색깔을 표현하고 있다. 그거는 영상 데이터가 3차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상 데이터가 3차원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이런 색상이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에 해당하는 각각 채널별 매트릭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매트릭스다 보니까 이런 픽셀 단위의 격자 형태로 관측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사람이 보기 좋게 파란색의 파장은 뭔가 파란색으로, 초록색의 파장은 초록색으로, 빨간색의 파장은 빨간색으로 시각화를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흑백 영상처럼 관측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파장을 찍어보면 밑에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개의 어떻게 보면 3개의 흑백적인 신호라고 해야 될까요? 3개의 뭔가 단순한 2차원 매트릭스 정보만을 가지고서 우리는 영상 데이터를 표현을 하고 있더라. 요거를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예시입니다. 왼쪽과 같은 컬러 이미지가 있을 때 계속해서 지금 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 예시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에 해당하는 3가지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값을 영상 데이터를 표현한다.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거는 2차원 데이터죠. 뭔가 2차원의 평면 이미지 같은데 이게 3차원이라고 누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3차원이야? 이건 2차원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디지털화된 정보를 관측해 보시면 3차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게 됩니다. 여기 값을 똑 떼보면 RGB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과 같은 2차원 영상으로 저희가 실제로 관측을 할지라도 오른쪽과 같은 디지털화된 공간에서는 3차원 정보로 다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정도 더 설명을 드릴게요. 동영상에 대해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상과 동영상은 엄밀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받아들이는 영상이라고 하는 그 움직이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영상. 영어로 비디오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이 동영상 데이터는 이제 4차원이 되는 거예요. 4차원. 시간축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설명드렸던 이 3차원 구조로 하나의 단편 영상,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이 이미지가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프레임. 동영상에서. 프레임이 이미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단편 영상들, 이미지들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그게 결국에는 동영상이 되더라. 그래서 이미지 한 장이 3차원 텐서였어요. 이미지 한 장이 3차원 텐서였는데 이게 이제 뭔가 1프레임에 해당을 한다고 하면 이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한 장을 이루고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세로 크기, 가로 크기, RGB 채널에 해당하는 3차원 데이터였는데 이런 게 만약에 뭔가 프레임 개수가 T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프레임 개수에 해당하는 4차원 데이터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FP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동영상 1초당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의 개수를 의미해요. 프레임 per second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1초를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개의 프레임을 가지고서 설명을 했냐 이런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으로 이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위에가 이제 똑같은 여기 1초를 표현을 한다고 해볼게요. 1초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6개의 프레임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요거는 이제 6fps가 될 거고 밑에 거는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11개의 제가 잘 셌는지 모르겠어요. 11개의 조금 더 고화질의 고화질은 아니죠. 하이 프레임 레이트의 FPS를 갖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움직이는 물체를 찍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움직이는 물체를 동영상이 찍는다고 할 때 뭐 영상을 봐서는 뭔가 물체를 던지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죠. 이 던지는 모션 하나하나가 더욱더 세밀하게 관측이 되겠죠. 하이 프레임으로 가면 요런 장면, 뭔가 중간 단계에 있는 요런 장면들은 위에 있는 동영상에서는 관측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동영상에서는 관측이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막 초고속 카메라 이런 거 들어봤죠? 그거는 이제 영상을 일부러 엄청나게 느리게 찍는 게 아니고 이 초당 FPS가 엄청나게 높은 영상 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세밀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FP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가로 크기, 세로 크기 얘기를 드렸죠. 영상에서. 그래서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 이게 이제 해상도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도 지금 크기라고 잘못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해상도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영상이 그냥 큰 영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 조밀한 공간, 똑같은 1m에 우리가 관측된 공간을 해상도로, 특정 해상도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1m 공간을 더 세밀하게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이 해상도가 높아진다 해서 뭐 3m를 관측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더 세밀하게 공간을 표현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동영상에서도 이 프레임의 개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특히 이제 초당 프레임의 개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동영상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이 동영상을 더욱더 세밀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은 영상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데이터는 세로와 가로 형태의 2차원 배열로 표현됩니다. 각 위치의 픽셀은 해당 위치에서 감지된 빛의 양을 나타내며 픽셀 값의 범위는 8비트 정수형으로는 0에서 255, 실수형으로는 0.0에서 1.0의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0은 빛이 없는 상태인 완전한 어둠을 의미하고 최대값인 255나 1.0은 센서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빛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컬러 영상은 빨강, 초록, 파랑인 RGB 3개의 채널로 구성됩니다. 각 채널 당 2차원 배열이 1개씩 존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총 형태는 H 곱하기 W 곱하기 3차원 배열로 표현됩니다.